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를 앞세워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과세인 줄 알았던 옵션 프리미엄이 과세되고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연합인포맥스에서 가장 먼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머릿말부터가 세금 대란이고요. 믿었던 옵션 차익, 투자자 등침, 유령 과세, 헤드라인만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 뒤로 머니투데이, 한국경제도요. 연합인포맥스와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7월 8일이면 이미 3일 전 이슈이기도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사안은 모든 ETF 투자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내 커버드콜 ETF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형성된 것 같아서요. 늦게나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요지는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이나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콜 같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옵션 매매 차익이 과세되었다라는 거예요. 옵션 프리미엄 비과세는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운용사들도요. 이 점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고 절세 목적으로 해외 주식 커버드콜 ETF 대신에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올해 들어서 대폭 증가했어요. 비과세로 알고 있었던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었다고 하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러한 언론사의 헤드라인이 전혀 과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데 투자 경험이 많은 분들조차도요.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정확한 차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둘 다 보험회사 아니야? 삼성 SDI, 삼성 SDS, 2차전지 만드는 회사는 어디였지?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만 ETF 관련된 대표적인 업무만 짚어보면 자산운용사는요. ETF를 상장하고 운용하는 일을 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ETF가 코덱스고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가 타이거죠. 증권사는요. 투자자들이 ETF를 거래할 수 있게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TF를 매수하시려면 증권사의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하죠. 간혹 코덱스 ETF 매수하려면 삼성증권 가야 하나요? 타이거 ETF 사려면 미래에셋 증권 계좌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어떤 증권사 계좌를 보유하셔도 상장되어 있는 ETF를 모두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는요.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업무도 합니다. 우리가 ETF를 팔거나 분배금을 받게 되면 일정 수준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천 징수도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업무도 바로 증권사가 합니다. ETF의 분배금이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플로우를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먼저 자산운용사가 신탁업자에게 분배금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신탁업자라고 하니까 표현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입니다. 자산운용사는요. 고객의 자산을 수탁할 수가 없어요. 운용사가 망해도 내가 투자하는 ETF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도요. 이 둘의 계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에게 받은 분배금 정보를 바탕으로 각 증권사들에게 분배금 총액을 이체를 합니다. 운용사는 물론이고요. 이 수탁업자도 ETF 수익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후 분배금을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 각 증권사들은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분배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고객들마다 보유 수량도 다를 거고요. 계좌마다 과세 방식도 다를 거예요. 증권사들은 고객에 맞게 세후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도 하고 국세청에 이 고객은 배당 소득이 얼마 발생했어요 신고도 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돌아왔는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물론 자산운용사도요, 도의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증권사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무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에요, ETF의 과세 체계를 어떻게 할지 정부, 유관기관,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TF를 구성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분배금에 대해서 현금 분배금 총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겠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010년이면 주식형 ETF랑 채권형 ETF가 대부분이었어요.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는 과세 대상이니까 ETF 분배금 100% 과세하면 되겠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한 달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식 배당, 채권 이자 말고도 옵션의 매매 차익이나 주식의 매매 차익이 분배금의 재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분배금 재원의 100%가 과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현금 분배금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용어가 낯설긴 한데 과세 표준 기준 가격 감소분을 과세 기준으로 삼기로 합니다.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세금 떼지 않게끔 과세 기준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2차 가이드라인을 일부 증권사들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현금 분배금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된 겁니다. 무려 15년 동안 지속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보고 계시는 화면은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현황입니다. 앞에 세 종목은요, 이름조차 생소하죠. 2024년 이전에 상장한 새 ETF는 규모도 작고 거래량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15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커버드콜 ETF 자체를 막연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 문제는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가 잘못된 상품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라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허위 광고라도 한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일부 증권사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지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되는 증권사를 이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 걱정 없이 계속 투자하셔도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25년 7월 8일 오전 7시 34분에 등록된 연합인포맥스의 최초 기사에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증권사 이름이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나온 정정 기사를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NH투자증권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어요. 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최초 보도 이후에요, 하루가 지난 2025년 7월 9일 SBS 비지의 영상 뉴스인데요. 여기에는 삼성증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증권사가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삼성증권만 오류가 드러난 상황이다라는 코멘트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상위 증권사들 중에 삼성증권 말고는 문제가 되는 증권사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다른 증권사들은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증권은요, 7월 11일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보상책 등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혹시 삼성증권에서 국내 주식 커버드콜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나의 과표가 어떻게 잡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후속 대책 기다려 보셔야겠죠. 삼성증권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은 다소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이번 사건이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ETF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